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내일 새벽에 있을 7월 FOMC 프리뷰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코스닥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한 2차 전지 관련주 대형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관련인데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글을 올렸습니다. 2회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올렸는데요. 원문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지금 FOMC에서는 이번 7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신호를 보내기에는 최근에 미국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번이 금리 인상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이 좀 너무 견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이번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에서는 어차피 금리 인상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확률로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매파적 발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것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파적인 FOMC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은에서 8월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거든요. 인플레이션의 그 역기조 효과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CPI가 반등세가 조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CPI 고점이 먼저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8월 이후지만 미국은 당장 8월 달에 발표하는 7월 CPI부터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치까지 실제화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시장의 금리 인상 우려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8월 CPI 나올 때까지는 글로벌 증시 관점에서는 일단 조정장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 반등세가 강할 경우에는 9월 FOMC 때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열리는 거잖아요.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현재 연준에서 심리를 잡기 위한 멘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코어 PC이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금리는 제약적인 수준이 맞습니다. 금리 모델상으로는 계속 동결해도 무방해요. 근데 문제는 심리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 FOMC는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8월 달에 발표하는 CPI에서 지표상 뭔가 좀 CPI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9월 FOMC에서도 연속으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같이 열린다. 근데 물론 실제로 9월 FOMC 시기에 갔을 때 8월 달에 대한 CPI가 또 발표되잖아요. 9월 달에. 근데 그것까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알긴 알겠지만 이번 FOMC는 일단 매파적으로 가고 9월 FOMC는 뭐 당장 걱정하기보다는 9월 달에 나오는 지표를 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어쨌든 가능성은 열어두자.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체크 포인트와 FOMC 체크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OMC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매파적 발언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요거 말고는 FOMC에서 우리가 따로 체크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2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FOMC랑 좀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FOMC에서 만약에 매파적 발언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 2분기 GDP 발표가 예상치보다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이거를 좋게 반기는 게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아마존 실적 발표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전과 기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 이 삼성전자와 기아 실적 발표는 뭐 별다리 걱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8일 날 미국의 6월 PC 발표가 있는데
일단 6월 달에 CPI가 떨어졌기 때문에 6월 달까지 PC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점은 작년 6월이었습니다. 가장 피크를 쳤던 구간.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6월달 지표까지는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6월 PC 발표도 뭐 그다지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역대급 대형 사고가 터졌죠. 2차전지 관련. 2차전지가 오늘 거의 포모 피날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매도 대규모 숏커버링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같이 가세가 됐고요. 급등 이후에 포지션 청산이 됐겠죠. 그러면서 함께 급락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큰 손들이 매도 물량까지 같이 나오면서 위아래 폭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 등락폭이 10%가 넘어요. 코스닥 150 지수가 등락폭이 10%가 넘었던 거는 2020년 코로나 하락 피날레를 만들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수 등락폭이 10%가 넘는다라는 거는 그냥 피날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하방에서 터지면은 바닥 징후고요. 고점에서 터지면은 고점 징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2차 전지의 조정이 시작된 게 맞다면 당분간 코스닥은 투심이 다 악화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 뭐 그 외 다른 여러 섹터들도 같이 투심이 악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조정 자체는 2차 전지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어쨌든 2차 전지 조정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어디까지 하락이 될지 예상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수급이 그동안 계속 꼬였었잖아요. 이게 좀 많이 풀려야 됩니다. 풀려야만 다시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만큼은 글로벌 증시 흐름과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의 차트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돌아오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뭐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환율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보더라도 FOMC가 비둘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좀 없겠구나 좀 예상이 되긴 하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코스닥 지수죠. 요거는 코스닥 150 지수입니다. 코스닥 150 지수가 오늘 캔들이 엄청나죠. 지금 위로는 고점이 6.23%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5.4%예요. 그러면은 위아래 변동폭이 거의 12%에 해당되는 그런 수치인데 이제 요런 엄청난 이 등락폭이 코스닥 150이 이게 적용된 이후로 코로나 때, 이 마지막 하락 피날레 만들 때, 이때 이후로 처음 나왔습니다. 하락 피날레가 나왔을 때도 코스닥 150 지수가 고가는 4.6%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11.8%잖아요. 그러면은 위아래 등록폭이 거의 한 15%, 16%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형태의 변동성 캔들이 나오면은 보통 그게 이제 바닥에서 나오면은 하락, 이게 피날레에서 나오면은 이제 바닥 징후고, 이게 상승 피날레에서 나오면은 이제 고점 징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기반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시작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면은 반작용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코로나 때도 보면은 급격하게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하락이 시작했던 위치까지는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 위치까지 바로 올려놨었거든요.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급등이 시작했던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여기까지는 빨리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차트만 보더라도
본격적인 2차 전지 쇼 커버링은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지수 캔들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오늘로 영업일 기준으로 7일 동안 2차 전지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뭐 헤지펀드, 기관들 중에서 연달아 쇼커버가 진행됐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도 이때 진행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이제 증거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와서 쇼커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2차 전지가. 이렇게 2차 전지가 쇼커버로 올라왔다는 뜻은 다른 종목은 계속 매도가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 구간에서 다른 섹터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손실이 좀 많이 크셨을 거예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쇼커버가 들어가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 헤지펀드의 매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불가피했던 상황이고, 문제는 이게 지수가 다시 2차 전지 조정이 시작되면서 내려올 텐데, 그러면 어쨌든 지수가 내려오는 거라서 기존에 여기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같이 또 투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급의 꼬임을 좀 풀어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오늘 다이렉트로 거의 이 구간, 이 갭 끼었던 자리 있잖아요. 갭 끼어서 딱 급등했던 시기까지 여기까지 한 방에 빼버렸어요. 이게 뭐 엄청나죠. 고점이 956이었는데 저가가 뭐 880 정도 되나요? 886 정도 되네요.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지수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게 조금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크게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중요하게 넥라인을 설정했던 그 구간까지 이번에 한 방에 오늘 딱 찍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잘하면 여기가 서머랠리가 그냥 오늘 끝났을 수도 있어요. 한참 조정을 받고 나서 산타랠리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아니에요. 코스피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왜곡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왜곡된 상황을 좀 풀어내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벌어진 일이고 사고는 터졌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습하는지 충분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0 차트를 보면은 뭐 거래 대금도 거의 엄청나게 터졌죠. 오늘 엄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변동성 상토 캔들, 이게 지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안 좋게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어쨌든 이 코스닥 장세에서 좀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금요일 라이브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